면접 5분 전 빠르게 확인하는 시사상식 5가지. 7번째. 첫 번째, 형제자매라고 꼭 상속받아야 해? 상속유류분 개정안. 지난 9일 법무부가 가족과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어. 만약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갑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면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해. 법에 따라 고인의 뜻에 상관없이 가족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 즉 유류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생전 연락도 없던 가족도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법적 상속분을 달라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해서 법을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나왔어. 만일 상속유류분 제도가 개정된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어. 법이 생긴 후에 약 40년 동안 사회상이 변했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지. 몇몇 사람들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무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꾸는 게 맞다며 형제자매부터 없앤 거야. 두 번째, 물류대란, 택배대란의 이유. 요소수 대란. 요즘 물류, 택배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 소방차나 구급차까지 못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소수 때문이야. 요소수는 경유를 넣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물질이야. 요소와 물을 섞은 건데 환경 규제인 유로 6의 기준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서 경유차 대부분은 넣어야 하는 물질이지. 유로 6란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6번째 버전이야. 요소수가 부족해진 이유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인데 중국에서도 요소가 부족하다고 해. 우선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데 중국 호주 갈등으로 중국이 호주 석탄의 수입을 멈춰서 석탄이 부족하대. 요소 만들 때는 전기도 많이 필요한데 전기 만드는 석탄이 부족하니 요소도 못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의 97%를 중국에서 사왔던 상황이라 타격이 커. 세 번째, 이젠 직접 생산한다. 반도체. 얼마 전 애플이 새로운 맥북 프로를 공개하며 반도체 M1 프로와 M1 맥스를 내놨어. M1 프로와 맥스는 애플이 직접 만든 컴퓨터용 반도체, 칩셋이야. 칩셋은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여러 장치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지금까지 애플은 인텔에서 칩셋을 사서 써왔어. 그러다가 작년 11월 직접 개발한 칩셋 M1을 넣은 맥북을 내놨지. 그리고 이번에는 더 빠르고 배터리도 적게 소모하는 M1 프로와 맥스를 개발한 거야. 인텔 칩셋이 들어간 맥북은 이제 그만 만들 거래. 애플이 직접 반도체를 만든 이유는 기업 제품에 딱 맞는 반도체를 개발하면 원하는 기능을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 제품 성능이 좋아지니 자연스레 경쟁력도 향상되고 말이지. 그래서 애플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부터 테슬라, 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까지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에 꽂혔어. 네 번째, 미국에서 건너온 포상금 280억 원.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현대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익신고해서 이번에 미국에서 280억 원을 받게 됐어. 공익신고란 몸담은 조직의 비리나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그걸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거야. 현대와 기아차 일부 엔진에 문제가 있었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반복된 거야. 당시 품질 전략팀 부장이던 김 씨는 회사가 이런 결함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됐고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자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제보한 거지. 이 일로 김 씨는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해.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10%에서 30%를 포상금으로 줘.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9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는데 김 씨에게 30%? 즉 280억 원을 준 거지.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수리비 내는 걸 막았다며 상도 따로 받았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포상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다섯 번째, 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지난 6일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어. 위령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온 지 17년 만이야. 나가사키 원자폭탄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있었던 일이야. 미국이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거지. 나가사키는 공업지역이었는데 당시 강제 노역을 하던 한국인이 약 7만 명 정도였어. 전체 사망자 약 7만 4천 명 중에 1만 명가량이 우리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비석을 세워 영혼을 위로하자고 했었지. 하지만 위령비를 어디 세울지, 어떤 말을 새길지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됐어. 우리 정부는 강제로 끌려왔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를 기리려면 강제징용 동원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정부는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어서 그렇게 적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 그러다 지난 9월 문구를 타협하면서 드디어 위령비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야. 한국어와 일본어 문구에는 강제 동원 대신 본인 의사에 반하여 라고 쓰고 영어로는 강제로 노역했다는 표현을 쓰기로 한 거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야.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롭고 도움되는 주제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